예, 민주당 지도부가 4월 1일을 최후 통첩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민주당이 거의 매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라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그 시한을 모레 4월 1일로 주었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민주당이 더 급해진 모양새인데 먼저 오늘 기자회견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24 헌나 9 국무총리 탄핵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고 봅니다.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예, 최선 평론가. 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네. 주어진 모든 권한 다 행사하겠다. 눈뜨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등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중대 결심 어떤 겁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이었죠. 부총리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을 이게 현행법 위반이다. 국민이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 했다가 굉장한 역풍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을 협박하고 이거는 선을 넘어섰다.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얘기하잖아요. 주어진 모든 권한 행사. 이 얘기는 뭐냐면 국회법에 명시된 걸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과 그다음에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까지 국회에 같이 올려가지고 이른바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예.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려면 같은 사유로 다시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다른 사유를 뭔가 가지고 와서 탄핵안을 올려야 되는데 예. 그것을 아마 보겠죠. 그래서 4월 1일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서운 거지 칼을 빼내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전쟁이 상대방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이걸 아직은 엄포용이라고 봅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다음 주까지 아무런 기류 변화가 없으면 쌍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다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 경우에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건지 어마어마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모든 권한 행사라는 게 재탄핵인지 쌍탄핵인지 줄탄핵인지 어쨌든 탄핵이란 단어는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불과 이틀 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3월 30일 오늘까지로 시한을 못 박아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었죠. 그 당시에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일요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줄탄핵을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더민초 초선 의원님들이 결기에서 줄탄핵을 말씀하신 거고요. 줄탄핵을 고려하지는 전혀 않고 있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에 이 도대체 안 되겠다. 쌍탄핵이든 줄탄핵이든 계속 해야겠다라고 주장했지만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일단 선을 긋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원내 지도부는 지금 중대한 결심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무적 판단도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다시 한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함께 지금 이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2번의 그 결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선택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다라는 결정을 받아들였고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임의 규정이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지금의 이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다시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는 임명한다면 언제까지 임명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원 대변인. 네. 어쨌든 국무위원들이 저희가 숫자를 세보니까 20명인데 네. 그중에 공석이 3명이나 있습니다. 네. 17명밖에 안 되는데 네. 도대체 민주당이 초선 의원들이 주장한 것처럼 지도부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줄 탄핵을 하면 도대체 몇 명을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12월 23일 날 그 김어준 방송에서 노정면 의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5명의 국무위원을 더 탄핵을 하면은 그 회의를 마비를 시킬 수가 있다. 그 당시에는 한덕수 대행이 없었던 때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 직무 정지돼 있는 상태고. 네, 직무 정지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10명을 그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탄핵 의결수, 의결 정족수, 뭐 의결 이제 11명이 참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리고 의결 정족수는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감안을 하면은 지금 5명 또 정확하게 지금 공석이 그때 하고 1명이 지금 더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 4명만 연쇄적으로 줄탄핵을 해도 국무회의는 해체가 사실상 예. 해체가 된다. 국가기관이 해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헌문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헌문란은 형법 91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전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9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지금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저들 세력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잘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국헌문란이자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예.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국무회의에 저렇게 사실상 해체를 추진한다 하는 얘기는 글쎄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무회의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심의 기관입니다. 심의 업무만 모두 17개, 정부 정책, 예산안, 재정 관련 중요사항, 군사 중요사항, 공직자 임명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걸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걱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생각일까요? 법률자문위원장이죠.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날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해서 바로 그날 표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말 미친 듯이 탄핵소추를 해도 서너 명 할까? 한 20일 정도면? 임명권이 있는 사람 임명을 안 해야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논리니까 동시 탄핵은 안 되는 거죠. 연쇄적으로 한 명씩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엄포만 났지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성추인 부의장. 예. 사실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탄핵 이렇게는 안 될 테니 한 명씩 과거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따박따박 탄핵한다면 이게 한 명씩 탄핵하면 4월 18일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이나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 3명 정도 탄핵밖에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처럼 이 안에 어쨌든 간에 6명이 되기 전에 끝내야 될 텐데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산 잘못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과거에 그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국무위원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권한대행들에게만 그 미임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국무위원회 참석해서 지금 그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행정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국무위원들 역시 방관하고 방조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명씩 아니라서 뭐 한꺼번에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수단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정진욱 의원께서 초선 의원들이 결기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지금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 12월에 탄핵 소추도 해봤고 권한쟁의 심판도 해보고 다양한 걸 뭐 정치적 압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이렇게 2월 27일 이후로 한 달이 넘도록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대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초선 의원들의 주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 지도부는 아마도 이렇게 될 경우 저렇게 해서 뭐 그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고 뭐 좀 다른 추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치킨 게임 아니겠습니까? 서로 헌재도 지금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그 국무회의까지 무력화돼 버린다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저는 국민들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지도부가 초선 의원들의 결기일 뿐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직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초선 의원들의 꽤 많은 숫자긴 합니다만 그들의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어쨌든 저희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인용 안 되면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연쇄 동시 탄핵 다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최승현 평론가 네.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네. 변호인도 자 김필성 변호사예요.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네. 탄핵 목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인데 이걸 위력으로 무력화시켜? 이러면 이거 내란죄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에게 우리가 민주당이 얘기했던 내란죄 네.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런 프레임이 씌워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보고 좀 전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이제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병력 들여보냈다. 선관위에 병력 보냈다 해가지고 그게 위헌이라고 아예 못을 받고 내란범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제도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아예 형해화시켜서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법안 심의를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은 이걸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동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표가 된다. 예. 효력을 발휘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삼겠다는 건데 그렇게 한 나라의 국무회의를 그 의회가 무력화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내란의 구성인 거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우리 국가기관의 가장 중요한 최후의 심의기관을 제도로 무력화시켰다. 이건 당연히 내란의 심의 대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아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고민하는 지점 하나 있을 겁니다. 다 탄핵하려고 그러면은 한 번에 몰아서 탄핵하려고 그러면 탄핵 사유가 다 달라야 돼요. 예. 그럼 이 달란 탄핵 사유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저는 그렇게 살라미 탄핵을 그 민주당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만일 그 경우에는 진짜 그 윤 대통령의 12상 개헌만큼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탄핵 소추권을 절차대로 김동원 대변인 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이 탄핵 소추권을 적법 절차에 따라 사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남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거 이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헌법상 권한 행사 이렇게 주장하면 어떡할래? 이런 얘기가 하던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탄핵 소추권이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다. 그리고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의회가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탄핵 소추권을 하는데 글쎄요. 그게 적절한 수준이 뭐 몇 회 이것은
논의에 그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줄탄핵 29번째 줄줄이 탄핵, 그다음에 30번째, 31번째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지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또 32번째에 이제 줄줄이 탄핵이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되기 때문에요. 글쎄요, 지금 저 민주당의 이 국무회의 자체를 사실상 해체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쇄 탄핵, 이것은 저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야말로 협박을 위한 협박으로 이재명 그 2심에서 국토부 공문이 협박 논의가 또 있었죠.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2탄으로 사실상 지금 대국민 협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선전선동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김주익 대변인, 사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그러니까 폭동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을 정부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행위, 이렇다면 이 목적이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특히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이유 때문에 마비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본인들이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걸 묻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전에 형법 91조 조항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또는 위력으로라고 하는 것인데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서 과연 강압적이거나 또는 위압적이다라고 위력이 행사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8대 0으로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냐 하면 설령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권, 이것도 헌법적 권한이다. 헌법적 권한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 반드시 꼭 하나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이 상황들, 이것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3 비상계엄의 상황하고 똑같이 같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전 다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헌재에서 지금 계엄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헌법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선고가 나와 봐야 그 부분이 위법했는지, 그리고 그게 탄핵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내용인 건지 판단이 그때 내려지겠죠.